161페이지에 보면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 그래가지고요.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1페이지에 여기 그 800번부터 802번까지 요렇게는 뭐냐면요. 이거는 실근의 부호가 주어져 있을 때입니다. 실근의 부호가 주어져 있을 때. 여기 보이죠? 두 근이 모두 양수, 아니면 두 근이 모두 음수, 아니면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달라. 이렇게 근의 부호가 주어져 있는 문제가 이 세 문제고요. 그 다음에 밑에는 803번부터 805번까지 요 밑에 있는 문제들은 뭐냐면 근의 범위가 주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근의 범위.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뭐 요딴 식으로 두 근이 어떤 특정한 숫자보다 크다. 혹은 뭐 어떤 두 근 사이에 어떤 특정한 숫자가 있다. 요런 문제들인데, 자, 외워야 될 것은 뭐냐? 외워야 될 것은, 자, 부호가 주어져 있는 문제에서는요. 두 근이 모두 양수 혹은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에 우리는 세 가지 부등식의 범위를 확인해야 됩니다.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세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 요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판별식,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세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 요렇게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있죠. 요때는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하나만. 요때는 뭐만 확인하면 되냐? 요때는 알파 곱하기 베타만 확인하면 됩니다. 묻지마. 왠지 묻지마. 복잡하니까.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 생각해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판별식이 어떨까요? 0보다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됩니다. 서로 다르다고 말 안 했으면은 늘 같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란 얘기니까 양수랑 양수랑 더했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양수. 양수랑 양수랑 곱했으니까 뭐예요? 양수. 그치? 그러니까 뭐를 확인해야 되는지 판별식이랑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 이거 세 개를 확인해야 돼. 이걸 외우면 부호가 어떨지는 안 외워도 알게 돼요. 그쵸?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자, 판별식 똑같이 0 이상이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 0보다 작겠죠? 알파 베타가 음수니까요. 그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0보다 음수랑 곱했잖아. 크겠죠?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알파 곱하기 베타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데 요거의 부호가 뭐여야 되겠어? 0보다 작아야 돼요. 근데 또 말을 안 하고 넘어가기엔 또 여러분 너무 찜찜하니까 왜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는 이거 하나만 확인하느냐? 왜 판별식은 확인을 안 해도 되느냐? 판별식은요, 얘가 만족이 되면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무조건 만족이 됩니다. 생각해봐. 원래 판별식이 어떻게 생겨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기죠? 근데 알파 베타라는 것은 근과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c 아닌가? 그럼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 얘기는 a 곱하기 c도 0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요게 0보다 작아. 요게 음수야. 그러면 b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음수를 하는 거잖아. 그럼 100% 0보다 어떨까요?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판별식을 확인하지 않아도 얘가 만족이 되면 판별식은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오기 때문에 판별식 확인 안 해도 돼. 그죠? 그러면 아니 왜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도 확인을 안 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다며.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라며. 그러면 둘이 더했을 때 뭐 어떻게 알아?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부호가 다를 때는 그냥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아요. 한 가지만 푸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이것들을 외운 상태에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자, 샘플로 하나만 풀어볼게요. 1번 풀어볼게요. 800번 풀어볼게요.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저 방정식의 판별식을 갖고 오면 1 마이너스 플러스 8k 마이너스 4인가? 맞죠? 요 놈의 판별식. 그러면은 얘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은 상수항 넘기고 8로 나누니까 K는 8분의 3이죠 그냥. 그죠? 요거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1번에서 판별식에서 나온 식이고요.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하면은 두 근의 합이니까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은 2번식 같은 경우는 K와 관계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그죠? 그죠? 2번식은 무조건 성립, 항상 성립. 자,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뭐예요? 여기지, 그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플러스 1인데 이것이 0보다 크다니까 얘 풀면 어떻게 돼? K는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요 범위와 요 범위에 뭘 찾아? 공통범위를 찾는 거야. 공통범위. 그래서 수직선 그려보면은 8분의 3이 작잖아요. 2분의 1 크고. 그럼 8분의 3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다니까 당연히 사이값이 딱 되겠죠. 2분의 1, 아니 8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 되는 거지. 그쵸? 이것이 이제 세 근의 부호가, 두 근의 부호가 주어져 있을 때 그때 K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렇게 외우세요. 판, 합, 곱. 그치? 두 근의 부호가 주어져 있을 때는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이걸 확인해서 문제를 푼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803번으로 가면요. 이번에는 특정한 범위가 주어져 있죠. 근의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요때는 일단 외워야 될 게 뭐냐면 일단 판 그리고 이번에는 합이 아니고 함이 뭘까? 함수값입니다. 함수값. 구체적으로 좀 이따 설명할게요. 판합, 판함, 축은 2차 함수니까 그 축의 방정식, 가운데 축의 방정식 요렇게 세 가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자, 만약에 우리가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인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런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될 거는 이 그래프입니다. 이 이미지.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야 돼요. x축이 있고 요렇게 2차 함수가 있는데 이 2차 함수가 x축이랑 만나는 요 두 지점이 이제 알파 베타잖아. 근데 이 알파 베타가 둘 다 승우야 얼마보다 크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그치.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야지. 그래야 알파 베타가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요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고 첫 번째 판별식. x축이랑 이렇게 만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어때야 될까? 0보다 커도 되고요. 이것도 지금 서로 다르다는 말이 없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두 번째 f-1 이게 지금 함수값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내가 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을 이 함수에다가 대입했을 때 그때 그 결과가 양수일까 음수일까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안쪽에 있었다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은 음수죠. 근데 지금 마이너스 1이 요 바깥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이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쯤에 있는 값이 나오겠죠. 0보다 어때? 크죠. 그래서 f-1은 0보다 크다. 이게 두 번째 함수값.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2차 함수의 축이 있겠죠. 가운데 이렇게 지나가는 축이 있을 텐데 그 축을 x는 a라고 한대요. x는 a라고 이 축의 방정식을 얘기한다면 그 a는 이 경계선 마이너스 1보다 딱 봐도 어디 있어?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에. 그지? 축이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은 a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떤 거야? 큰 겁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고 그 이미지를 보면서 판, 함, 축의 부호를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죠. 두 근이 모두 3보다 작아. 그럼 이번에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3을 엿다 찍어요.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 0보다 어때? 똑같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그리고 F3 3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 어때? 0보다 높이 있죠?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0보다 크다. 자, 세 번째 축의 방정식
지금 축이 여기 있잖아. 축이 3보다 더 왼쪽에 있으니까 A가 3보다 작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도 이 세 번째. 두근 사이에 2가 있어? 두근 사이에 2가 있어 하면 뭐 몇 개만 확인하면 돼? 한 개만 확인하면 돼. 한 개만. 그지? 아까 요런 두근이 모두 얼마보다 크다, 모두 얼마보다 작다 그러면은 판, 함, 축 세 개를 확인해야 되는데 두근 사이에 얼마가 있어? 그러면 이것만 확인하면 돼. 함수값만. 왜냐면 두근 사이에 2가 있다 그러면 요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2를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되죠. 그러면 생각해봐. 이게 0보다 작아요만 만족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X축이랑은 두 번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니?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인데 0보다 작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거는 무조건 이렇게 두 번 만날 수밖에 없어요. 위에 있는 1번이나 2번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어떡할 거야? 그래프 이렇게 생기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는 것만 확인해가지고는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판별식도 확인을 하고 뭐 함수값, 추계 방정식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 경우는 2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대. 그거 하나면 충분해.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니까 X축이랑 무조건 두 번 만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축이 여기쯤에 축이 있을 텐데 이 축보다 2가 왼쪽에 있든 2가 오른쪽에 있든 별 상관이 없죠. 그냥 알파랑 베타 사이에 2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 세 번째 케이스에는 한 가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내용은 이러한데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상당히 복잡해요. 문제가 그 밑에 있는 문제가 그런 거거든요. 804, 805인데 일단 804번이 복잡하니까 804번으로 풀어볼게요. 자, 804번은 일단 문제를 보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프를 그리는 거. 자, 이렇게 x축을 그어놓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시고 이 친구가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을 알파 베타라고 표현한 다음에 이 알파 베타가 모두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준영아 1을 여기다 표시해, 여기다 표시해, 여기다 표시해. 가운데는 좀 심했다.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을 때 야, 여기에 1이 있으면 알파 베타가 1보다 커요, 작아요? 전준영씨? 전준영씨? 알파 베타가 1보다 오른쪽에 있게 되잖아. 그럼 알파 베타가 1보다 어떤 거야? 큰 거지. 그걸 원하니 문제에서? 아니지. 그럼 1이 어디 있어야 돼? 제일 오른쪽에 여기에 1이 있어야 돼. 그치?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처음 할 일이고 그럼 이 그림을 보면서 세 가지의 부호를 정합니다. 세 가지는 뭐뭐뭐야? 판, 함, 축 이렇게 세 가지를 정합니다. 그치? 자, 판별식 D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요. 자, 함수값. 예진아, 여기서의 함수값은 F 몇을 말해? 뭐 여기 등장하는 숫자가 한 개밖에 없는데? F1을 말하죠. 자, F1의 값이 예진아 0보다 어때야 될 것 같아? 그림을 보니까 F1이란 게 뭔가요? 요 주어진 함수에다가 이 1을 집어넣어서 나온 y 값이 F1 아닌가? 그럼 F1은 0보다 어때요 지금? 그럼요. 여기 점이 찍힐 거 아니야, 그지? 그럼 F1은 0보다 크다가 함수값이에요.
마지막으로 추계 방정식. 이 함수의 추계 방정식 지금 요 딱 보면 추계 방정식이 k라는 거 알겠니? 여러분 요거 완전 제곱식 뽑아내는 거잖아. 추계 방정식이라는 게. 꼭지점 찾는 거. 꼭지점. 우리가 이렇게 생긴 이차 함수의 꼭지점을 찾는다고 하면 여기 중간에다 뭐 넣어주죠? 여기다가 요거의 반의 제곱 넣어주잖아. 반의 제곱이 뭔데? k제곱이잖아. 그치? 이렇게 해주면은 완전 제곱식이 x-k의 제곱 뭐 그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추계 방정식이니까 꼭지점의 x좌표가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 추계 방정식이 k입니다. 그럼 예진아 지금 축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축이 여기쯤에 이렇게 있을 텐데 이 축이 1보다 어때 보여? 작죠? 1보다 왼쪽에 있죠 축이.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는 겁니다. 자 해볼게요. 판별식부터 보면 판별식의 짝수 공식으로 가보면 k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k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1, 2의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맞죠? 판별식 푼 거고요. 두 번째 F1 F1이면 뭐예요? 지금 여기다 쭉 넣어보니까 계산 좀 해줘. F1이 뭐야? K 2-K 아니 잠깐만요. K를 아니 XA를 넣어야지. 플러스 3 그죠? K를 3-3K 아 뭐 외우야 여기 X에다 1 집어 왜 X에다 1 집어넣으라고 여기다가 이 식이 fx 식이니까 아래 식이 아래 식이 됐어요. 아 그래도 똑같을걸? 네? 1하면 1 넣으면 응. k제곱 마이너스 k K제곱 없어지잖아. 마이너스 k 되는 거 아니에요? K제곱 없어. 야, 뭐 이런 쓸데없는 걸로 논쟁하지 말자 우리. 이거 해가지고 이거 계산하면은 이거 또 위에 거랑 똑같이 나와야지. 그지? K제곱 사라지고 이렇게 나옵니다 무조건. 자 암튼 그래서 F1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1보다 K가 작다 이렇게 되나요? 그죠? K가 1보다 작다. 자 마지막으로 추계 방정식 이미 이거 K가 1보다 작다 해놨어. 그럼 우리는 요 범위와 요 범위와 요 범위에 뭘 찾는다? 공통 부분을 찾는다. 공통 범위를 찾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2 찍어주시고 1 찍어주시고 숫자 두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리시고 그 다음에 K가 1보다 작아요. 1보다 작다 이렇게 하나 그렸는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또 K가 1보다 작다죠. 그러면 또 1보다 작다 또 그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줄이 겹치는? 세 줄이 겹치는 부분이 답이니까 어디야? x는 마이너스 2보다 요 부분만 답이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요것이 이 문제의 답이 되겠다. 그치? 요런 것이 바로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렵죠? 이게 부등식 제일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요게 이거 끝나면 이제 도형의 방정식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부등식의 제일 뒷부분이라서 좀 복잡합니다. 자 뒤로 가서 우리 118페이지로 가볼게요. 118페이지에 예, 117페이지까지는 저번에 주요 문제들을 풀었고 야 이거 방금 전 시간에 수업한 거거든요. 이게 853번입니다. 예, 853번 한 문제 푼 거예요. 한 문제. 자 해볼게요. 이게 853번이 연립부등식이잖아. 근데 두 번째 있는 부등식은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그냥 인수분해가 바로 되기 때문에 그냥 풀리는데 이 문제는 첫 번째 부등식이 아주 그냥 그래. 자, 두 번째 부등식부터 그냥 풀어놓으면은 1, 2에 1, 5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한 결과가 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으니까 x의 범위가 뭐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렇죠. 자, 첫 번째 부등식은 두 번째 부등식은 이렇게 간단히 끝나는데 자, 문제는 이제 첫 번째 부등식이 절대값이 있는데
뭐 절대값이 있는 거는 좋아. 절대값이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절대값 안에가 뭐예요? 제곱. 2차식입니다. 절대값 안에 2차식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구간을 나눠야 되는데 구간을 나누는 이유는 뭐죠? 그러게요. 절대값 문제에서 왜 구간을 나눠요? 0에서 떨어진 거리의 숫자 두 개라서. 절대값 문제에서 구간을 나눠서 푸는 이유는 우리가 절대값을 벗길 때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그치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그치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잖아. 그러니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을 해야지 절대값을 풀어낼 수 있거든. 그래서 구간을 나누는 거잖아. 그럼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을 거고 작다 먼저 할까요? 작을 때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러면 요 때는 요 안에 있는 색칠한 부분이 음수란 얘기니까 이게 밖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야 되겠죠. 근데 왜 0이 나와? 그거를 절대값 안에 있는 걸 꺼낼 때 그대로 나오냐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냐의 기준이 뭐야? 0. 그러니까 0이 기준이니까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생각해야죠. 두 번째로 x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이렇게 나눠서 가는데 이 범위 자체도 지금 2차식이기 때문에 이 범위를 정리하는 것도 2차 부등식을 푸는 겁니다. 요 인수분해 할까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으니까 x가 어때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요거일 때예요. 요거일 때. 자, 요 때는 정연아 얘가 양이야 음이야? 음이라서 얘를 꺼낼 때 어떻게 꺼내? 그렇지.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바꿔서 꺼내요. 자, 그러면 얘를 좀 편하게 풀자. 우변으로 다 넘겨버려요. 그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죠? 1, 4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양끝 값인 거 생각하면 어떻게 돼?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쵸? 근데 우리가 구간을 나눠서 풀었을 때 항상 조심해야죠. 이게 그냥 답인가? 요거와 요 구간 그치? 나눈 구간과 그때의 결과물의 공통 부분만이 진짜 답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수직선 한번 씁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1, 2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겹치는 부분 어디예요? 1보다 크고 2보다. 그치, x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아. 요것이 1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죠. 자, 2번 구간도 갈게요. 2번 구간은 이 색칠한 부분이 무슨 수였다? 음수였어? 2번 구간. 양수였다. 양수였으니까 얘가 이제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죠? 그대로 나올 건데 일단 요거부터 좀 정리를 해놓으면 인수분해 한 거는 위에랑 똑같죠? 인수분해는 똑같이 됐는데 이번엔 양끝 값이니까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요거일 때. 자, 그 다음에 요거 꺼냅니다. 그대로 꺼내니까 x제곱 빼기 4가 그대로 나오겠죠. x제곱 빼기 4 그대로 나오고 요렇게 있으니까 3x 넘어오겠네.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아요. 풀면 뭐예요? x는 4. 4, 1의 마풀이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돼. 그럼 이번에도 또 우리는 요거와 요거의 뭘 찾아요? 공통범위. 그치? 얘네들의 공통범위. 그래서 또 수직선을 그려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4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 다음에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겹치는 부분 보이네.
그치 여기네요. 여기 그치 여기. 그래서 2번 구간에서 얻어지는 해는 뭐예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 요렇게 해가 얻어졌어. 그지? 근데 우리가 절대값 문제 풀었을 때 흔히 나오는 상황인데 이것도 해고 이것도 해입니다. 근데 이 두 부분을 보니까 둘이 어때요? 달라요. 이렇게 딱 다 있죠. 그쵸? 우리는 지금 이놈과 이놈의 겹치는 부분 찾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답 찾은 거고 이것도 답 찾은 건데 답을 찾고 보니 두 개의 범위가 이렇게 연결되는 범위인 거야. 연결되는 거를 굳이 이것 따로 쓸 필요 없잖아. 연결되니까 한 번에 쓰는 게 좋겠지. 그래서 요걸 한 번에 쓰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돼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되죠. 자, 이것이 요 두 개의 연립부등식 중에 뭘 푼 거야? 위에 부등식 푼 거예요. 위에 부등식. 밑에 부등식은 아까 풀어놨잖아, 그지? 밑에 건 아까 풀어놓은 거고 우리 지금까지 요거 하나 푼 거예요. 요거 하나 풀어서 요거의 범위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럼 마지막 할 일이 이제 얘와 얘의 뭘 찾아? 얘와 얘의 공통범위를 찾는 거죠. 되죠? 요거 공통범위. 그지? 그래서 이게 뭐 그리기도 귀찮네. 이게 뭘까? 공통범위. 1보다 크고 4보다 아니 2분의 아니. 겹치는 부분 찾는 거잖아. 4보다 그리자. 그립시다. 그리면 되지. 마이너스 1, 2분의 5, 4잖아. 근데 요거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고요. 얘는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겹치는 부분은 어디야? 그쵸. 1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 그래서 결국 답은 요 범위인데 문제에서는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봤죠. 3개라고요. 두 개라고요.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그지? 이렇게 다 풀고 예. 저거 마지막 거 안 먹어가지고 그게 진짜 어려워요. 선생님 예. 근데 저거 이번에 예. 저 어떻게 나온 거예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작거나. 작거나 2는 x는 x는 어. 2보다 크거나 근데 뭐 질문이 뭐야? 나온 거예요? 원래 뭐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원래 저렇게 저렇게 나온다고 하지. 지금 이게 인수분해한 게 0보다 크잖아요. 0보다 크니까 2하고 마이너스 2의 바깥쪽 아니에요? 저렇게 나왔지. 네. 바깥쪽이니까 이거 아닌가? 네 그런 거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부등호를 풀 때 있잖아. 부등식을 풀 때 네. 가끔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왜 저 선생님은 여기다 자꾸 x를 안 쓰고 여기다 자꾸 숫자를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풀다 보면요. 무조건 오른쪽에 큰 걸 쓰는 게 보기가 편해요.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도 x가 지금 2보다 크잖아. x를 오른쪽에 써놓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x를 그러니까 무조건 큰 걸 오른쪽에 써놔야 수직선하고 이렇게 내가 쓴 식이 그냥 눈으로 보이죠. 수직선에 무조건 큰 게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를 항상 그러니까 수직을 쓸 때도 부등호를 그러니까 이 왼쪽이 크다라는 부등호를 아예 안 써. 내가 문제를 풀 때 보면 항상 오른쪽이 크다만 써요. 그러니까 무조건 큰 걸 오른쪽에 배치하는 게 생각하기도 편하고 보기도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푸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도 보면은 x가 마이너스 4보다 작고 x가 1보다 크다는데 이걸 이쪽에 쓴 이유도 그거예요. 1보다 x가 더 크니까 무조건 이 오른쪽에다가 큰 걸 쓴다. 그렇게 써야 수직선하고 연결시켜서 보기가 편해.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현준이의 질문은 뭐였니? 됐어요. 그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119페이지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856번을 보시면 이게 뭐 쉽다면 쉬운 문제고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은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냥 풀면 돼요, 얘는. 그죠?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가 2, 3의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니까 해가 뭐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이렇게 풀렸어요. 자, 근데 두 번째 부등식에는 뭐가 같이 껴 있어? K가 껴 있어요. 근데 K가 껴 있다고 해서 얘는 풀이 방식이 다를까? 얘도 똑같습니다. 얘를 인수분해 할 수만 있다면 방금 전에 풀었던 이거랑 다를 게 없죠. 이거 인수분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미 요놈과 요놈 두 개의 곱으로 친절하게 표현해줬지. 그럼 우리는 요 두 개의 괄호를 그대로 이렇게 세로로 배치하면 되잖아. 이렇게 세로로 배치해서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5 이렇게 해주고 풀풀이냐 마마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k 플러스 2인 걸로 봐서 요렇게 해주면 요 부분과 같아지죠. 더했을 때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전혀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 x 빼기 k 플러스 3과 그 다음에 x 빼기 k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그리고 0보다 크니까 자, 양끝 값이죠. 양끝 값. 그리고 여기서는 누가 큰지도 분명해요. k 플러스 3과 k 마이너스 5 중에 당연히 누가 작아? k 마이너스 5가 당연히 작죠. 이건 k 값이 뭐랑인지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무조건 k 마이너스 5가 작으니까 x가 k 마이너스 5보다 작다 또는 x가 k 플러스 3보다 크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맞나요? 두 번째 부등식만 잘 풀어내면 그럼 이제 우리는 요거하고 요거에 뭘 보면 돼? 공통범위를 보면 돼. 그치? 공통범위를 보면 돼. 그러면 수직선 그려가지고 마이너스 3이랑 2 해가지고 요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얘를 그릴 건데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잖아요. 해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해가 안 나오는 상태의 수직선 모양을 떠올려 보면 되죠. 두 줄이 포개지는 부분이 없어야 돼. 그럼 어떤 느낌으로 그려져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막 k-5가 막 이렇게 되면 돼요. 이렇게 되면 겹치잖아. 겹치는 부분이 아예 안 나와야 되니까 k-5는 얘보다 더 왼쪽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가고 또 반대로 k 플러스 3은 이쪽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해가 하나도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고 그러면 요 자리가 k-5인데 k-5는 마이너스 3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고 또 여기에 k 플러스 3이 있는데 얘는 2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이 꼼꼼하게 자 얘가 그럼 요 동그라미가 여기 위에 마이너스 3 위에 올라가면 어떨까? 괜찮아요. 그죠? 얘가 이 마이너스 3 위에 올라가더라도 어차피 해는 없죠. 그쵸? 우리가 원하는 게 해가 없는 거니까 이 동그라미를 여기다 올려놔도 괜찮아. 그러면 여기에 등호를 붙이는 거죠. 그죠? 반대쪽도 어때? 똑같아. 그치? 그래서 결론적으로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서 이 범위를 합치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답은 뭘까요? 1, 3이 아니라 마이너스 3. 3, 3. 아, 3. 선생님 근데요. 예. 틀린 줄 알았네. 그 마이너스 3이나 2에서요. 예. 저 그 수직선 위에 저 그 선 있잖아요. 그 앞으로 쭉 가면은 범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 선이 앞으로 쭉 가면요. 이 선이요? 네. 이 앞으로 간다고요? 아니요. 그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 이게 위로 올라와요? 네. 멋있다. 거기서 하이가 왼쪽으로 쭉 가면은 저 아니, K 근데- 마이너스 5랑 아니 겹치는 거 아니에요? 연결되어 있잖아. 아니 근데 이미 지금 얘가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어? 이게 아니 올라가는 그러니까 거. 자격이 말은 그냥 그래서 쭉 계속 이어요. 아니 이 사이감이라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 이상 이 이하를 그린 거잖아. 그 여기서 끝나야지. 어질어질하나. 진짜 개멍청하다. 높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859번 보겠습니다.
나는 이 문제가 굉장히 쉽다고 생각했는데 앞 시간에 풀려보니까 잘 못 풀더라고요. 859번이 일단 식 세우는 데까지는 전혀 그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 859번 문제에서 그 길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이거 지웁니다. 네. 자, 여기 지금 요 테두리가 길인데 이 길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돼? 길의 넓이요? 길의 넓이. 길의 넓이고. 길의 넓이는 XY. 여기가 길의 넓이죠. 여기가. 아, 그 넓이요? 강요가 y가 어디 있어 여기? X. EX 아니지. EX 더하기 2x 플러스 7의 제곱 빼기 70. 제곱이 왜 나와? 2X 더하기 10. 10X. 그러니까 일단은 네.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빼야지요. 네. 아니 그러면 큰 사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큰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큰 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필요하죠. 네. 자, 가로가 뭐야? 2X 더하기 10이요. 그렇죠. 가로는 2x 더하기 10입니다. 네. 세로는 뭔가요? 2x 플러스 7. 2x 플러스 7이죠. 자, 그래서 큰 사각형의 넓이는 2x 플러스 10에다가 2x 플러스 7을 곱한 거죠. 네. 그죠? 이게 전체 넓이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안에 있는 사각형을 어떻게 할 거야? 빼야 돼. 뺄 겁니다. 근데 안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몇이야? 70입니다. 그죠? 7하고 10이니까 70이죠, 넓이가. 그래서 요 놈에서 빼기 70을 하면 이게 바로 길의 넓이인데 그 길의 넓이가 60 이상 168 이하 이렇게 되죠. 근데 70은 여기다 두는 게 좋아. 왜냐면 이제 요걸 분배를 딱 시켰을 때 상수항이 또 70이 나오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전개시키면은 4x제곱 플러스 34x가 됩니다. 그리고 70 사라져요. 그죠? 자, 그리고 요쪽에 이제 60 있고 요쪽에 168 있어. 자, 여기까지 왔어. 이제 어떻게 해? 이제 따로따로 넣어가지고. 맞습니다. 그죠? 이거 지금 2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한 번에 못 풀어요. 그래서 요쪽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 요쪽 한번 풀어주고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리고 보니까 다 지금 2로 나누는 게 편하겠죠? 네, 그래서 2로 나눠주고 적당히 넘겨주면 자, 여기가 2x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30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30. 60이 여기로 넘어왔고 2로 나눴으니까. 자, 인수분해. 하하. 이제 빨리 해봐 얘들아. 인수분해 못하면 이제 답이 없어. 이제 인수분해 빨리 해봐. 난안 돼. 15랑 15가 되겠냐? 5랑 아래로 7이랑 뭐요? 곱해서 30이 안 되잖아. 7이랑 5랑 얼마일까? 65. 3이랑 10. 65도 안 되잖아. 6호는 부호가 안 맞아. 그치. 6호는 부호가 안 맞아. 둘 중에 하나만 마이너스잖아 지금. 아, 3이랑 10.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가 1이면 10하고 3. 네. 그죠? 10하고 3에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주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인수분해. 그러면 x 플러스 10 그리고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자, 크니까 양끝 값이죠? 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부분 풀게요. 오른쪽 부분도 역시 2로 나눠주면 2x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84. 자, 1, 2에 근데 뭘까? 몇이냐? 네가 아 21 하고 21이랑 4. 21하고 2가 아닌가? 21이랑 21이랑 4 4요. 나온다. 21이랑 4 아닙니다. 4하고 21. 그것도 아닙니다. 하하. 그럼 뭐지? 22랑 2. 맞잖아요. 20이랑 2는 곱해서 84가 안 되죠. 아, 그렇네. 12랑 7. 12하고 7이죠. 12하고 7에 풀마 이렇게. 그렇죠? 뭐 인수분해 안 되는 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알아서 잘 해보시고 x 플러스 12 그리고 2x 마이너스 7 하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사이값입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네. 이제 겹치는 부분만 잘 찾으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그 범위는
양수의 영역입니다. 양수요? x는 길이를 나타내는 거니까 음수 부분을 찾아봤자 답이랑 상관이 없어. 그러면 양수 부분 중에 겹치는 부분을 찾는 거죠.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12하고 마이너스 10하고 2분의 3하고 2분의 7이 있는데, 자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아이고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부터 2분의 7까지 이렇게 되는데, 자, 어차피 음수 구간은 궁금하지 않아. 맞아요. 그지?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요 부분만이 x의 진짜 범위가 되겠고요. 그럼 문제에서 얘기하는 a 값, b 값이 뭔지 보이죠? 네. 2분의 3과 2분의 7 더하면 5가 답입니다. 5. 이렇게. 네. 2분의 3 더하기 2분의 7. 그렇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 왜 편에 왜 뭐예요? 범위 2분의 10이잖아. 어? 범위 2분의 10이잖아. 범위 2분의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아 그렇구나. 여러분.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내가 현질 때문에 많이 건드렸어.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연준이가 우리의 그 집중력을 지금 올려주고 있는 중이잖아, 지금. 힘들었는데. 자, 863은 자, 이 문제는 왜 풀어보는 거냐면, 그 여러분들이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다 보면은, 연립부등식을 풀다 보면은 이제 그런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요 범위와 요 범위가 다 답인가? 아니면 또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범위를 또 찾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설명하기 위한 문제인데, 일단 이번에도 방정식 요거와 요거가 실근을 가져요 라는 말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두 방정식의 뭘로 시작을 해야 돼? 판별식, 그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첫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을 a제곱 마이너스 4a 이렇게 쓰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럼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돼요. 되죠? a 괄호 a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양끝값 a는 0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아, 등호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등식도 역시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방정식도 얘의 판별식 짝수공식 쓰면은 1 마이너스 2 플러스 a 제곱인가요? 네. 그죠? 두 번째 방정식의 판별식의 짝수공식. 그러면 얘가 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이번에도 양끝값.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맨날 하던 대로 해보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디가 답인 것 같아? 해봐야죠. 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풀던 대로 풀면은 지금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두 줄이 포개지는 데가 답이잖아. 네. 그래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랑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두 부분인데, 근데 이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이 문제에서 만약에 이 두 2차 방정식이 모두 다 실근을 갖습니다 했으면 여러분 생각이 맞아요. 근데 모두 다 실근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지. 네. 하나가 하나만 실근을 가져도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부분을 찾아라가 아니죠. 네. 여기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만 들어가도 돼. 아니면 둘 다 들어가도 돼. 그러니까 두 영역 중에 한쪽이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다 답인 상황입니다, 지금은. 그럼 우리가 평소에는 이렇게 두 줄이 포개지는 데를 답으로 찾았잖아.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어때야 돼? 한 줄만 있는 부분도 다 뭐가 돼? 다 답이 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요, 요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가 다 답입니다. 그래요? 한 줄만 들어가도
한 줄만 그어져 있어도 다 답인 거죠.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만약에 이제 요 사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요방 정식도 실근을 안 가죠. 그리고 요것도 실근을 안 가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요 영역은. 여기만 빼고 그러니까 한쪽에라도 포함되면 다 답이 되는 거죠. 1번 0보다 예, 1번입니다. 0보다 크고 1번. 아, 0보다 작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 또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맨날 잘못 보냐? 왜 그러냐? 나사 하나 빠진 거 같아. 좀 쪼여줘야 될 것 같은데 좀. 머리 하나. 자, 거기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지금 두 가지 유형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2차 방정식 근해 분리 이게 아까 그거야. 판함축. 판함축입니다. 얘가 판함축인데 이거는 학교에서 만약에 이런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면 유형 21은 빼고 풀어도 됩니다. 이게 출제 빈도가 낮거든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런 걸 안 했다. 그럼 요 유형 21은 빼셔도 되고 대신 유형 20은 풀어야 돼요. 요거는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풀어보시고요. 요 유형 20 중에서 한 문제만 풀고 이제 다음 단원으로 갈게요. 자, 869번을 풀어볼 건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절대값이 보이죠. 자, 여러분들이 절대값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면 이건 보자마자 1초 만에 절대값을 없앨 수 있어야 돼. 네. 그지? x 마이너스 a가 x 마이너스 a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생각이 나야 돼. 그치? 물론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문제의 형태가 다양하죠. 다양한데 그 중에 얘처럼 절대값 x가 뭐 얼마보다 작아요라든지 뭐 절대값 뭐 2x 플러스 1이 얼마보다 커요라든지 이런 식으로 절대값과 어떤 상수 요렇게 둘만 딱 마주친 상황에서는 바로 우리가 구간 나누는 거 필요 없이 바로 절대값을 없앨 수 있죠. 요렇게 돼 있으면은 사이값으로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가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양끝값으로 2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지? 요런 모양은 보자마자 절대값을 없앨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를 다 더해주고 싶죠? 그래서 x만 가운데다가 두고 여기 a 빼기 1 되고 여기 a 더하기 1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은 일단 요만큼 풀어놓고 두 번째 부등식은 인수분해 싹 해주면 얼마야? 7하고 마이너스 2인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해를 찾으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자, 그럼 우리는 요 놈과 요 놈의 공통범위를 찾을 거잖아. 자, 근데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이거는 그릴 수 있는데 쟤는 어떻게? 이건 a 값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고민을 하는데 문제를 일단 꼼꼼히 읽어보면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얘네 둘의 공통범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정수 x값의 합이 15라고 했고요. 요게 중요해. a도 정수야. 그죠? a도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를 우리가 그릴 때요. a가 정수니까 아무 정수나 한번 생각해봐. 뭐 대충 뭐 a가 3이다 이렇게 가정해보면 이거 얼마부터 얼마예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지. 2 이상 4 이하. 그러면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정수가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2, 3, 4 이렇게 3개가 들어가잖아. 그 3개의 정수가 들어간다라는 사실은 a 값이 얼마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3개가 들어가죠. 요 범위 안에 있다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세 정수가 요 고대를 이용해 볼까? a 빼기 1과 그리고 a와 그리고 a 플러스 1 이렇게 세 개가 항상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세 개를 더했을 때 얼마가 되게 하면 돼? 15가 되게 하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얘네 셋을 더해가지고 15다라고 하면 a 값 얼마야? a는 5가 되겠죠. 자, 근데 여기에는 아직 이 왼쪽 범위랑 겹치는 걸 정확히 확인해보지 않은 거니까 마지막으로 a가 5일 때를 직접 한번 그려볼게요. a가 5면은 이게 4 이상 6 이하 이렇게 되지.
그럼 여기다 그렸을 때도 6이 여기에 있고 4가 여기 있으니까 딱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럼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요만큼이 딱 해가 되니까 우리의 예상대로 4, 5, 6이 해가 되고 더해서 15도 되죠. 그래서 A는 몇이다? 아까 찾은 5가 답이다. A 값을 찾는 거니까. 응? 쌤. 예. 근데 저세 정수예요. A는 왜 있는 거예요? 요 범위에 있는 거잖아.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예를 들어 A가 3일 때를 생각해봤죠. A가 만약에 3이라 그러면은 2 이상 4 이하지. 네. 그 범위에 들어가는 정수가 몇 개야? 세 개요. 그치? 2, 3, 4, 3개잖아. 네. 그러니까 A-1 이상, A 플러스 1 이하 했을 때도 그 안에는 정수가 3개 들어가는데 그 정수가 이렇게 3개 아니겠어? 이게 연속된 세숫자잖아. 세숫자잖아. 예. 맞죠? 자, 근데 아무튼 이 유형에서 유형 20에서 꼭 강조하고 싶은 거는 문제를 풀 때 수직선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풀 때 보면 수직선 안 그리고 그냥 푸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간단한 문제들은 그냥 풀어도 되지만 요 유형처럼 몇 개의 정수가 들어간다, 뭐 양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을 때는요 무조건 수직선을 그래서 푸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이해도 잘 되고 계산도 편하고. 그래서 수직선을 꼭 잘 활용해 줘라. 좀만 있으면 10분만 있으면 끝나는데 10분 참을 수 있잖아. 알았어, 갔다 오세요. 자, 우리 뒤에 128페이지로 가서 우리 뭐 제일 쉬운 단원이죠. 공식 좀 한번 정리해 봅시다. 평면좌표. 만약에 평면좌표나 직선의 방정식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요 공식은 안 해요. 공간 지각력이 진짜 없거나 아니면 두 번째 공식을 제대로 안 외웠거나. 근데 공간 지각력이 없어가지고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진짜 공간 지각력이 심하게 없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흔치 않아요 정말. 흔치 않아. 아마 대부분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공식을 잘 꺼내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복습을 좀 해보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수직선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였죠? 수직선? 무조건 한쪽 놈에서 한쪽 놈을 빼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크기를 알고 있다면 누구에서 누굴 빼는 거야?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면 무조건 거리가 나오죠. 근데 크기가 얼마인지 모를 때는 빼고서 절대값 씌워주면은 그게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공식으로 쓸 때는 이렇게 쓰고요. 실제로는 그냥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좌표 평면. 이거 엄청 많이 하잖아, 그지? 점의 좌표가 두 개 나와 있을 때 x값끼리 얼마 차이 나나 y값끼리 얼마 차이 나나 해가지고 제곱해서 더해서 루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 뺄 때는 꼭 x2에서 x1을 뺄 필요는 없죠. 네.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왜냐면 뭐 할 거니까? 제곱을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밑에 내분 외분으로 가서 내분 외분의 개념은 기억하고 있죠? 내분은 두 점을 연결한 선분 안에서 벌어지는 거고 외분은 그 선분 바깥에 연장선에서 벌어지는 것이 외분이죠. 그치?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 요거. 그치? 뭐 요거 똑같은 거 여기 이거 두 개씩 붙여놓은 거니까 사실 요것만 잘 외우면은 요거는 x좌표끼리 y좌표끼리 이렇게 적용해주면 된다.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무게중심 공식. 그치? 3분의 3개 더하는 거. 요거 정도만 알면은 이 단원은 끝이지. 직선의 방정식 전까지는. 응? 자, 그리고 무게중심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성질들이 얘가 무게중심이라면 요 선분이 요 선을 우리가 중선이라고 부르거든요. 요 선이 무조건 그 무게중심에서 2대 1로 내분된다. 그죠? 2대 1로 내분된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서 130쪽 한번 봅시다. 130쪽에서는 다 기본적인 문제들이고 요거만 한번 볼게요. 929번. 자, 929번은 이거 뭐 교과서에도 있는 문제고 흔히 나오는 문제인데 A, B, C라는 점에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찾는 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아니,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무게중심 아니에요. 같은 거리. 외자봐. 외심입니다. 외심. 자, 생각해봐. 우리가 여기다가 원을 하나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원에다가 삼각형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삼각형 그리면 이 원의 중심 있지.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까지 길이가 어떨까? 같아요. 이게 다 똑같겠죠? 그러니까 A, B,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외심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외심을 찾을 때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 외심의 좌표를 A, B라고 잡고 PA, PB, PC가 똑같다. 이걸 그냥 풀어내는 거지. 이게 제일 단순한 방법입니다. 뭐 수직이등분선 긋고 이런 방법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풀자면 자, 여기다 지금 이렇게 좌표평면 하나 잡으시고 이렇게 좌표평면 잡으면 요 점이 A점이 마이너스 3,0이죠. 그다음에 B는 뭐예요? 1,0이고 C는 뭐예요? 0,3이죠. 자, 이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하나 찾고 싶어. 그럼 그 점을 내가 P라고 설정을 하면 자, PA와 PB와 PC가 같아야 되지. 이게 같아야 돼요. 같은데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는 뭐가 씌워져 있지? 루트가 씌워져 있어. 그래서 제곱을 해서 푸는 게 계산이 편해. 그래서 여기다가 다 띡, 띡, 띡 붙여놓고 이제 출발하면 좋겠죠. 그러면 준영아, PA의 제곱이 뭘까? 이게 P고 이게 A야. 그럼 PA의 제곱은 뭐지? A 플러스 3A 오케이. 플러스 B 맞아요. PB제곱도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얘는 A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요. PC제곱도 해보면은 얘는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지? 그리고 이 식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전개를 시작시켜보면은 뭐가 다 사라질까요? A랑 B랑 제곱. A제곱이랑 B제곱이 세 군데 똑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다 지우고 출발해도 돼요. 그쵸? 그래서 A제곱, B제곱을 빼버리고 식을 쓰면 6A 플러스 9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그쵸?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6B 플러스 9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얘랑 얘가 같다라는 것에서 벌써 A 값이 나와버리죠. 그죠? A 값 얼마예요? 마이너스 1, A는 마이너스 1이고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둘이 같다라고 해봐.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3이잖아. 3. 그러면 넘어가면은 6B가 6이니까 B가 1. 이게 찾아지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P점,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그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이 되겠고 자,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도서관과 각 학교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마지막으로 구할 것은 뭐 PA를 구하든 PB를 구하든 PC를 구하든 이거 하나를 구하라는 거죠. 지금 얘가 도서관인 거지. 얘가 도서관. 그죠? 그래서 뭐 PA로 구할까요? 요게 아까 PA를 제곱해 놓은 거였잖아. 요게 PA의 제곱이었으니까 여기다가 A, B 자리에 요거 집어 넣어주고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루트 5인가? 네. 그쵸?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문제. 그래서 외심이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처럼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푼다. 그지? B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B요? 요거요?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아 이거요? 아 이거요? A에서 지금 요 세 개가 서로 다 같은 거잖아. 근데 A의 값을 벌써 찾았잖아 앞에서. 그러니까 요 놈과 요 놈이 같다라고 해놓으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이 3이 되죠. 계산하면 B 나오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요거 풀 수 있을까? 그 936번 쉽죠 쌤. 이거 쉽다고? 네. 어허, 이거 쉽다고 생각해? 네.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루트 2. 루트 2요. 자, 이거 어떻게 푸는 걸까 이거? 936번 일단 벗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벗겨요? 벗길 수가 없죠. 어, 아, 그렇네요.
이거 제곱하면 안 돼요. 제곱해서 어떻게 할 건데? 제곱해서 전개한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이 문제에서 제곱을 시키려고 하면 뭐 이거를 통째로 제곱할 수는 있어요. 통째로 제곱해서 뭐 그때 최소값을 찾을 수는 있는데 통째로 제곱하게 되면 이 루트가 없어지고 이 루트가 없어지지만 이 전체적으로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다시 가운데 이런 게 생깁니다. 이런 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를 제곱하면 더 복잡해지고 그렇다고 각각을 제곱할 수는 없는 겁니다. 각각을 제곱해버리면 원래 이 식이 갖고 있던 성질이 다 바뀌기 때문에 제곱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 1, 전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마이너스 4 어. 마이너스 4,2 해서 어. 좌표 그린 다음에 어. 그 뭐지? 사이 구해야 돼. 사이를 구한다. 대각선. 그 두 선분의 사이를 구한다. 네. 맞아. 네 말이 맞거든. 왜 그렇게 풀어? 왜? 네? 왜 그렇게 풀어? 정식. 네? 지금 현준이가 뭐라 그랬냐면 자 이걸 보면서 1,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을 하나 생각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4,2라는 점을 하나 생각한대요. 그래가지고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그게 답이래요. 그게 답이 맞거든. 그거에 맞다는 최소값을 거? 말하는 진짜 이게 답이거든. 이게 답인데 왜 이게 답이냐는 거야. 왜? 뭐 답지 맞지. 최소값. 왜냐면요. 왜지? 예. 지금 이거 그냥 한 거지. 이게 원래 저거 아니에요? 점.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갖고 푸는 건데 이 내용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는 방금 이제 우리가 봤던 요 두 점 이외에 P라는 점을 하나 더 설정해야 돼요. P는 x, y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첫 번째 루트 있죠. 이 첫 번째 루트가 정확히 뭐냐면 첫 번째 루트가 선분 PA의 길입니다.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아니야 이거? 아 맞네요. 보여요? 네. 두 번째 루트는 뭐야? 두 번째 루트는 선분 PB죠. 네. 그럼 지금 PA랑 PB를 더했을 때 이것의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생각해봐. 여기 A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B라는 점이 있을 거예요. P는 뭐 아무데나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만약에 P가 이런 데 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PA 플러스 PB는 요거 더하기 요거죠. 이게 과연 최단거리겠어? 아니죠. 내가 PA 플러스 PB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게 만드는 방법은 A랑 B를 연결한 이 선분 위에 여기에다 중간에 P를 잡는 거지. 그래야 PA 플러스 PB가 제일 짧지 않아? 안 그러면 다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 꺾어서 가는 건 다 돌아가는 거니까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게 만들려면 선분 AB 위에 점 P를 잡아야 돼요. 이렇게 잡으면 최단거리가 아니고 이렇게 잡아야 최단거리야. 그럼 P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은 그 상황에서 PA 플러스 PB는 그냥 뭐와 같다? 선분 AB와 같다. 그잖아.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 구하는 거잖아. 그럼 그냥 이거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그냥 AB라는 선분의 길이를 구하면 그게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요 점과 요 점. 답은 5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뒤에 내분점, 외분점 문제들은 크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135까지 한번 풀어와 보자. 그리고 얘들아 이거 풀 때 내가 만약에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다 풀기가 좀 힘듭니다 하면 여기 중간에 요런 데 있거든요. 요거 이게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있죠.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여기 패스하고 유형 익히기만 풀어도 돼요. 알았죠? 너무 많이 밀렸다면 다 하는 게 제일 좋고. 수고했습니다.